영향을 받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? 단기적으로는 뭐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지금 이제 조기에 구축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그 수령제가 구축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. 그 과정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.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. 특히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네. 좀 더 이제 강하게 핵 문제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핵 개발 의지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네.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육자회담 재개를 향한 국제사회 노력이랄지 이런 것이 빛을 그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네. 것 같고요. 예. 또 남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네. 남관계를 북한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권력이 김정은 체제로 지금 뭐 구축이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만 예. 그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그런 직할 체제 뭐 이렇게 이제 간다라면 이 과정에서 남관계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좀 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내부의 그 단속, 그다음에 내부 결속, 그걸 통해서 그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당분간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남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지금의 어떤 그 강대강의 이 대결 구도를 흐트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. 예.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지금 뭐 속보 내용을 보면은 이용화 제1부부장, 장수길 부부장 네. 처형됐다고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모두 행정부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서는 행정부 기능이 거의 무력화될 수 있다, 아예 네.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요. 네네. 정치 지도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여기서 이제 행정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남한의 행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예.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당에 그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네. 당 행정부가 네. 장성택이 이제 행정부장을 맡고 있는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당의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전반적인 당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네. 당 행정부의 역할이 이제 그동안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당 행정부 라인들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붕괴가 된다면 북한의 당내 질서 자체도 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 과정에서 당 조직 지도부랄지 당의 어떤 조직 인사 라인이 보다 네.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그것을 통제하는 네.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예. 그래서 조직 담당 비서랄지 이런 것들을 김정일 위원장은 본인이 맡아서 했었거든요. 이것을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맡아서 당을 장악하는 그걸 통해서 예. 명실상부하게 이제 당의 그 비서, 총비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.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부 결속에 더 나설 텐데 얼마 전이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 아니었습니까? 네.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도발이랄지 군사적 무력 시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국방당국이 분명히 대비를 분명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또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. 그렇지만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그것이 내부의 어떤 결속을 위해서 물론 외부와의 긴장을 만들어내는 각을 네. 세우는 예. 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그 무력 시위랄지 군사적 행동을 네. 했을 때 예. 그 후폭풍에 대한 부분도 북한은 분명히 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다면 그 군사적인 무력 시위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또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그 핵 문제 또는 육자회담 체결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예.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을 외부적으로 또 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서는 상당히 강하게 대미 또는 대남 예. 또는 육자회담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하게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뭐 그런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다. 네.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의 어떤 그 김정은 체제의 수령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군사적인 무력 시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. 아, 예. 네. 장성택 위원장은 사실상의 뭐 권력 2인자다 이렇게도 불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장성택 위원장이 실각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서요 앞으로 2인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? 뭐 그 부분은 뭐 예. 지금 뭐 그 북한 권력 내부의 예. 변화 과정을 그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. 이제까지 보면은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과 또 최룡해 총 정치국장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예. 봐지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최룡해 총 정치국장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. 다만
김정은 체제, 수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 구조로 가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그 최영애 총정치국장의 권력이 집중되기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최영애 총정치국장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그런 집행자 정도로 오히려 권력이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. 모든 권력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집중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그 서강대 교수, 김영수 교수 말을 인용해서 그 최룡해 그리고 장성택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.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? 권력 투쟁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에게 밀려난 것 같다. 이렇게 국정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최룡해 총정치국장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한데요.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현재 정치 그 구도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. 그 2인자, 3인자 이렇게 각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.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인민무력부장을 역임했던 최연의 아들입니다. 최연 인민무력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선 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였고, 김일성 주석이 그 같이 동료들을 이제 그 기용해서 북한의 그 체제를 끌고 갔었는데요. 거의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김일성 주석의 왼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연 인민무력부장이었다. 그 최연 인민무력부장 다음에 이제 인민무력부장을 이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이 이제 그것을 계승하면서 또 역할을 했는데요. 북한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고, 또 그 최영애 총정치국장은 사실은 군인은 아닙니다. 원래 당 쪽에서 그리고 북한의 이제 사로청이라고 사회주의 청년 그 동맹의 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했었고, 황해도 그 도당 비서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초반에 좀 그 주변에 있었던 인물인데 최근에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앞서서 민주당 정청래 간사의 공식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. 잠시 뒤에는 새누리당의 조원진 간사가 또 브리핑을 한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. 그 장성택 그 부위원장의 실각한 배경을 놓고 반당 혐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북한 내에서 반당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한데, 교수님, 반당 혐의라면 비위 혐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? 뭡니까? 비위는 아니고요. 그것은 이제 반부패, 부패분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, 반당 혐의는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뭔가 그 반기를 들었거나 또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 구축 과정에 그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아마 장성택 행정부장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김정은 체제로 급속하게 수령제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한 반발이 개인적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발각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. 뭐 그렇게 봤을 때 반당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좀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그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죠. 조원진 의원이 잠시 뒤인 5시 55분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. 5분쯤 뒤에 공식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.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. 네, 교수님. 네네. 그 장성택 부위원장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가까운 친중파로 분류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렇다면 실각을 했다면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. 사실은 이제 북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. 왜냐하면 시진핑 5세대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, 북한도 이제는 3세대 지도부인 이제 김정은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북중 관계를 얼마만큼 잘 조율해 내느냐, 이게 앞으로 북한의 대외적인 외교 부분이랄지 또는 경제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, 이 과정에서 장성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그동안 사실은 수레바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북중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좀 다리 역할도 했고, 또 중요한 어떤 수레바퀴 역할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, 그 역할을 했던 그 장성택 행정부장이 지금 실각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북중 관계에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 측 인물이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사실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북한을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장성택 부위원장의 역할, 행정부장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, 그래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그 부분까지 역할을 하느냐, 이 부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. 그 연내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중국 중화권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적도 있었는데, 이렇게 중국과
북한 간의 관계가 변수가 생기면 그것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? 지금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입니다. 네.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방중을 통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적인 인물로 부각되는 이 이벤트를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. 북한 당국이 상당히 그 방중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게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네. 그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을 사실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. 이렇게 봐지는데 예. 이런 지금의 흐름 그러니까 장성태 행정부장이 실각이 됐다라면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그 북중 관계를 좀 더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. 새로운 역할을 할 잠시만요. 사람을